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하루 마지막 날 남긴 기록. 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9시 정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 보이는 날에도 말입니다. 아버지 또 나가셨어? 은퇴하고 할 일도 없으면서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외투를 입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집에 남은 우리는 TV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각자의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루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아버지를 할 일 없는 노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침을 조금 드시고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가요? 응, 금방 올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보호자분이신가요? 안타깝게도 그 순간까지도 우린 아버지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서 낡고 얇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 녹음 파일 몇 개,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기록, 날짜와 시간, 숫자 몇 개뿐인 메모.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몰랐습니다. 그 수첩 한 권이 아버지의 모든 하루였다는 걸, 그리고 그 기록이 우리 가족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후 밝혀진 아버지의 진짜 하루는 우리가 평생 외면해왔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뒤부터 집안에서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지도 않았고 신문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정해진 시간만 되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그러게요. 나가도 뭐 하실 것도 없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응, 다녀올게. 말을 더 붙이지도 않았고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으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아버지가 나가 있는 시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눈치가 보인다고 했고 나가 있으면 어디서 돈 쓰는 건 아닐지 괜히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이상한 데 빠지는 경우 많다더라. 그러게 괜히 나가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말도 모두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차림은 늘 같았습니다. 낡은 외투 하나, 해진 운동화 한 켤레, 새 옷을 사드리자고 해도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직 멀쩡해. 돈 아깝다. 그 말이 그저 고집인 줄만 알았습니다. 손주가 학원을 옮긴 날도 그랬습니다. 등록금이 올랐다고 하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듯 불을 켠 채 앉아 계셨습니다. 우린 그걸 그저 노인 특유의 불면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슬쩍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계속 나가시잖아. 그 말에 아들은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어디 이상한 데 빠진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까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 그 낡은 수첩을 발견했을 때도 우린 처음부터 좋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숫자들. 이게 뭐야? 돈 기록 같은데?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오전 9시 3만. 그 아래엔 또 다른 날짜와 숫자 3월 13일 오전 9시
2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 매일 같은 시간이야.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모르는 데서 돈을? 그 순간 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린 처음으로 아버지의 하루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겉은 낡았고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지만 안쪽은 날짜로 빼곡했습니다. 아들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전부 돈 기록이야? 봐, 전부 숫자잖아. 며느리는 수첩을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월 2일 오전 9시 5만, 4월 5일 오전 9시 3만, 4월 8일 오전 9시 2만.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빈도였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형식.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들은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네는 기록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난다고 한 적 있어? 아니, 친구도 없으셨잖아.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밖에서? 아무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면? 아들은 수첩 맨 뒤쪽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숫자 옆에 짧은 글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5월 14일 오전 9시 30만. 민수.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 이름이야? 민수는 손주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들은 바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손주한테? 그럴 리가. 우린 다 냈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던 뒷모습, 같은 외투, 같은 시간, 같은 발걸음, 그 모든 장면이 수첩의 숫자와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직은 그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버지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민수. 손주의 이름이 왜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었을까? 우리는 분명 손주 학원비를 매달 빠짐없이 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학원 앱을 켰습니다. 이번 달도 다 냈잖아. 여기 봐. 결제 내역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전에 건 어때?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전 내역을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아들이 다가갔습니다. 왜? 며느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몇 달 비어 있어. 분명 아이를 학원에 보낸 건 그 전부터였는데 결제 기록이 중간중간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월 10일 오전 9시 30만. 민수. 3월 10일 오전 9시 30만. 민수. 날짜가 학원비 납부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5반 민수 보호자분 중에 연세 있으신 분이 직접 오신 적이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학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네, 할아버지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매달 초에 오셔서 현금으로 내셨어요. 항상 같은 시간쯤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낸 줄 알고 있었던 손주의 학원비를 혼자 조용히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한 채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왜?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왜 새 옷을 사지 않았는지, 왜 늘 같은 외투만 입었는지, 왜 돈 이야기를 꺼내면 조용해졌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손주의 이름 말고 처음 보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락, 병원, 동행,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작은 글씨 한 줄. 오늘은 늦게 끝남. 아버지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고 훨씬 바빴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살고 있었구나. 하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진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글씨가 조금씩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흔들린 글씨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6월 3일 오전 9시 도시락 2개, 6월 4일 오전 9시 병원 동행 박할머니, 6월 5일 오전 9시 장례식 무연고. 아들은 더 이상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례식? 아버지가 누구 장례식에? 며느리는 낮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봉사 같은 거 하신 거 아니야? 아들은 서랍 맨 아래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고 배터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잠시 기다린 뒤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문자도 사진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일 이름은 날짜뿐이었습니다. 6월 6일 오전 8시 55분. 아들은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괜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도시락을 조금 더 챙겼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조금 숨이 찬 목소리. 박할머니는 오늘도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하신다. 그래도 혼자 가는 것보단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낫겠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혼자 병원에 갈지도 모른다.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니까.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보다 훨씬 바쁘셨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는지, 왜 비가 와도 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루를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수첩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다른 기록과 달리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다. 그날이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날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려 했던 장례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조문객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고 몇몇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매주 도시락 가져다 주던 분이에요. 비 오는 날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갈 때 항상 같이 가주셨어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 장례식도 끝까지 지켜주셨고요.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하루가 하나씩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아침 9시 낡은 외투를 입고 조용히 문을 나서던 뒷모습, 우리가 몰랐던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아버님 하루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네요. 아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날 무렵 봉사센터 직원이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 수첩과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은 메모를 펼쳤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괜히 부담될까봐. 오늘도 아무도 몰랐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가 알면 됐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감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웠으면 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아들은 아버지의 빈 방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방 안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매주 한 번 아버지가 가던 길을 혼자 걷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그건 아버지를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았던 하루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살았던 아버지의 하루는 우리가 평생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삶이었다.